2020년 봄,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은 우리 경제에 일시적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유동성이 남긴 과제들을 하나씩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와 함께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시장에 적지 않은 고민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은 4.6%로 나타나며 고용시장에 둔화 신호를 보냈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2.7%를 기록했지만 셧다운 여파로 인한 통계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의 움직임입니다. 오랜 저금리 기조를 깨고 30년 만에 최고 금리인 0.75%까지 인상하며 글로벌 자금 흐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거시경제의 변화들이 우리의 자산 환경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미국 고용 보고서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4.6%까지 상승한 것은 단순한 수치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4년 만의 최고치이며 연준이 당초 예상했던 상한선 4.5%를 이미 넘어선 수준입니다. 고용은 경제의 기둥인 소비를 지탱하는 근간인데, 실업률의 꾸준한 상승은 가계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라는 실질적인 공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2.7%로 발표되며 표면적으로는 물가 안정 목표 2%에 근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은 이를 고지곳대로 믿지 못하는 데이터 불신에 빠져 있습니다. 최장기 정부 셧다운 여파로 10월 데이터가 누락되고 조사 인력이 부족했던 탓에 이번 수치가 실제 물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데이터 안개라고 부르며, 실제로는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해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낮은 물가 수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환호하지 못하는 이유는 통계적 왜곡이 정책 결정의 판단력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제로금리의 상징이었던 일본의 대전환입니다. 최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30년 만에 최고치인 0.75%로 인상한 것은 그간 전 세계 시장에 흐르던 저렴한 일본 자금, 즉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거대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대이동은 단순히 한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회수와 그로 인한 자산 가격의 전면적인 재평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본 자본이 해외 채권 매수를 줄이게 되면 글로벌 채권 금리가 동반 상승하기 시작하고, 이는 전세계 금융시장의 차입 비용을 높이는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들로 인해서 미 연준을 극심한 정책 딜레마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오르고 있으니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동시에 물가 지표의 신뢰도가 낮아 성급한 금리 인하가 자칫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까 우려되는 상황 속에 일본의 금리 인상마저 발목을 잡습니다. 미일 금리차가 줄어들면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며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얼어붙고, 연준의 의도와 달리 실질 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외부적 통제 불능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준의 정책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변동성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은 숫자보다 그 숫자가 가려진 안개를 경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의 고용 쇼크와 일본의 금리 유턴은 지난 5년간 우리가 누려온 유동성의 시대가 완전히 저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수익률을 쫓기보다 자산의 하방 경직성을 점검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어적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시장의 안개가 걷히고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속도보다는 방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